잘 자요? 눈을 감고 푹 주무세요. 그래요. 인간과 대부분의 동물은 잘 때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물고기의 경우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대부분의 물고기는 눈꺼풀이 없어요.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포유류는 먼지, 흙, 그리고 공기 중에 작은 입자들이 눈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눈꺼풀을 사용합니다. 또한 눈꺼풀은 우리의 눈을 촉촉하게 해줍니다. 물속 환경은 육지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물고기는 눈꺼풀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아가미 같은 다른 장비를 발달시켜야 했어요. 하지만 상어와 같은 일부 물고기는 눈꺼풀이 있습니다. 상어는 매우 다양한 그룹입니다. 일부 상어, 예를 들면 짠물에 사는 수염상어는 낮 동안 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자는 동안 방해를 받게 되면 반응이 느립니다. 일부 상어와 참치 같은 물고기는 항상 헤엄쳐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숨을 쉴 수 없거든요. 헤엄치면서 물이 계속 아가미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귀중한 산소를 얻습니다. 눈꺼풀이 있는 다른 종류의 물고기도 있지만 물고기 눈꺼풀은 매우 특이합니다. 두껍고 다소 투명해요. 아니 들여다 보이기도 해요. 과학자들은 마치 보고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경을 쓰는 것과 같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물고기는 매우 다른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브라피쉬는 보통 밤에 잠을 잡니다. 우리 인간들처럼요. 휴식을 취할 때 수영을 멈추고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멕시코 동굴 물고기는 동굴과 강에서 삽니다. 동굴에 사는 물고기는 환경에 적응합니다. 일출이나 일몰이 없기 때문에 리듬은 약간 다르지만 여전히 체내 생체 시계에 의존합니다.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시력을 잃고 전반적으로 수면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산호초에 사는 일부 자리돔은 심지어 쉬고 있을 때 더 빨리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물고기가 두뇌의 반은 잠을 자고 나머지 반은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주장합니다. 돌고래처럼요. 밤이 되면 비늘돔은 주변에 점액 고치를 만듭니다. 잠자는 동안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악취가 나는 일종의 침낭입니다. 어떤 물고기는 산호나 모래의 안전한 곳에 파고 들어갑니다. 어떤 물고기는 적절한 둥지를 찾습니다. 레몬상어는 모래바다 바닥에 가만히 눕습니다. 어떤 물고기는 제자리에 떠 있는 상태로 입으로 숨을 쉬며 아가미를 통해 물을 밀어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잠을 잘 때 대부분의 물고기는 움직이지 않으며 누워있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리며 천천히 숨을 쉽니다. 물고기는 후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후각을 이용해서 포식자를 피하고 서로를 알아보고 자신을 보호할 안전한 장소와 음식을 찾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헤엄칠 때 사람의 냄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몸 전체로 맛을 볼 수 있어요. 물고기의 미뢰는 혀뿐만 아니라 입술과 몸의 다른 부분에도 있습니다. 미뢰는 습기가 차 있을 때 작동하며 물고기는 끊임없이 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고도 근처 어딘가에 먹이가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해파리는 사람만큼 큽니다. 하지만 더 큰 것도 있어요. 사자, 갈기, 해파리 같은 거요. 약 37m의 몸 길이로 바다를 떠다닙니다. 대왕 오징어는 지구상의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름이 28cm로 눈이 오렌지만 합니다. 몸의 나머지 부분도 큽니다. 무게는 약 455kg이고 길이는 8m입니다.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은 이 동물이 14m까지 자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종류의 바다뱀들은 피부를 통해 숨을 쉬기도 하고 정수리를 통해서 숨을 쉬기도 합니다. 작은 구멍이 있고 주변으로부터 산소를 모아 뱀이 물속에서 움직이는 동안 뇌로 보내는 혈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극도의 압력, 어둡고 차가운 물에는 뱀파이어 오징어, 마귀상어, 거대한 튜브웜, 심지어 투명한 머리를 가진 거대한 물고기 배럴아이 같은 생물이 숨어 있습니다. 바다사자는 마음에 드는 박자를 들으면 춤을 출 수 있는데 지구상에서 외부의 박자에 따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두 번째 동물입니다. 꽤 똑똑해서 멋진 춤 동작도 배울 수 있습니다.
상어는 나무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최초의 나무는 3억 5천만 년 전에 사하라 사막 지역에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는 숲이 있었어요. 상어는 4억 5천만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해파리와 투구개도 나무보다 더 나이가 많습니다. 고래의 노래는 우리가 해저 지도를 그리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수컷고래들은 짝을 유혹하기 위해 깊은 울부짖는 노래를 하며 이 노래는 해양 세계에서 들려오는 가장 큰 소리입니다. 1000km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고 물속 2.5km 깊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반사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본 앞바다에는 작은 벌레들이 살고 있습니다. 매우 사납고 바다에서 가장 시끄러운 생물 중 하나입니다. 서로에게 공격적일 수 있고 심지어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는 동안 수중 세계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냅니다. 나무의 나이테는 나무의 나이와 나무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일각고래의 엄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특한 동물은 북극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50년까지 살 수 있고 나이가 들면서 색깔이 변합니다. 어렸을 때는 푸른 회색이고 나이가 들면서 흰색으로 변해요. 일각고래의 엄니는 수백만 개의 신경 말단이 있는 이빨인데 먹이를 주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엄니는 매년 새로운 층을 형성하여 나이와 과거의 생활 조건, 심지어 식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왕고래는 자랄 때 특히 첫 해 동안 하루에 약 90kg씩 불어납니다. 다 자랐을 때 1600km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고 시속 32km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유리문어는 바다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열대 및 아열대 지방, 바닷속 깊은 약광층에서 발견됩니다. 빛 해파리나 유리개구리와 같은 다른 유리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어는 안을 거의 안전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관, 시신경, 원통형 눈까지 볼 수 있어요. 핑크 시스루 환타지아는 해삼의 유리 버전으로 생물 발광을 이용하여 포식자를 쫓아냅니다. 바다에는 마치 다단계 로켓처럼 생긴 매우 기이한 미생물이 있습니다. 위나 촉수를 포함한 여러 개의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미처럼 많은 개체들이 하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군집을 만듭니다. 고래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물고기입니다. 상어지만 고래와도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기는 놀라울 정도예요. 길이가 12m, 무게가 약 20톤 정도 나갈 수 있습니다. 하마 5마리 무게죠. 공작 갯가재는 자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사탕 색깔의 해양 생물입니다. 우리와 달리 16가지 색깔의 수용 원추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3개밖에 없어요. 신뱅이는 위장할 수 있지만 포식자로부터 숨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먹이가 그들을 보지 못하도록 숨고 싶어 합니다. 이빨이 없어서 물거나 씹지 않고 먹이를 삼킵니다. 한 개의 머리와 많은 가지들로 나뉘는 몸통을 가지고 있고 각 가지의 끝에 항문이 있는 일종의 바다벌레가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가지 끝에는 두뇌와 눈이 자랄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생물 구조는 바다에 있습니다. 거대한 곰팡이나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호주 해안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입니다. 이 암초는 약 35만 평방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고 너무 커서 우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의 90% 이상이 물속에 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바다는 지구상에서 거의 100%의 생활 공간을 차지합니다. 우리 바다는 열을 발산하는 자석과 같습니다. 대기는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이는 모든 에너지가 어딘가로 향해야 하는 이유인데 따라서 이 에너지는 바닷속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바다의 온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증가했습니다. 지구상 화산 활동의 90%는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화산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은 남태평양인데 뉴욕보다 크지 않은 곳에 11,000개 이상의 화산이 있습니다. 바다 밑바닥의 압력은 대단합니다. 특히 마리아나 해구에서는요. 만약 마리아나 해구로 내려간다면 거의 쉬운 대의 전보제트기를 어깨에 메고 서 있는 것과 같을 거예요.